자, 초점 맞지? 자, 여러분들 삼각함수를 할 거예요. 삼각함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걸 살짝 떠올리면 돼. 우리 중3 때 맨 마지막에 삼각비라는 걸 배웠잖아. 그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치? 이거를 이용해서 얘를 함수로 했을 때 어떻게 되냐를 이제 배우는 게 이 단원인데, 그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는 예각을 배웠단 말이에요. 0도부터 90도까지. 그때 배웠던 각으로 해서 우리는 특수각을 이용해서 삼각 B값을 또는 삼각 B표를 이용해서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을 찾아내는 걸 배웠어. 그치? 기억 안 나도 돼. 그냥 그런 걸 배웠다 정도만 머릿속에 있으면 왜 다시 할 거니까. 알겠지? 근데 선생님이 왜 그거를 다시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각은 예각이 아니라 둔각도 배워. 이제는 뭐 1000도도 배우고 2000도도 배우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게끔 각의 표현을 이제 배우자는 거야. 자, 우리가 어떤 축으로부터 기울어져 있는 정도를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했어? 각이라는 거로 표현을 했죠. 그치? 근데 이 각을 나타내는 기호로 무엇을 썼어요? 단위로 참? 도. 우리는 얘를 몇 도라고 표현을 했잖아. 어떤 값에 몇 도, 뭐 30도, 40도, 20도 이렇게 도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죠. 자, 그러면 우리는 각을 나타내는 기호로 도를 사용했는데, 이 도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육식분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육식분법, 각을 육식분법으로 표현하면 단위 기호로 무엇을 쓴다? 도를 쓴다는 거예요. 어떤 축으로부터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단위가 도였는데, 그 도는 육식분법으로 나타내는 각도다. 왜냐면 우리 이 온도를 나타내는 방법이, 우리가 쓰는 온도 단위 뭐예요? 도씨죠. 몇 도씨라고 쓰잖아. 근데 저 미국에서는 뭐를 써요? 화씨라는 걸 쓰죠. 같은 온도를 나타내는 건데도 단위를 도씨와 화씨로 표현한단 말이야.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도를 표현할 수 있듯이 각도도 한 가지의 방법이 아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해요. 그게 또 하나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배울 호도법이라는 게 있어. 즉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각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으로부터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냐를 우리는 표현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나타내야 되겠죠. 자,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제 함수랑 연결할 거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선,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해. 얘를 뭐라고 한다?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해. 그 시초선을 기준으로 두고 얼마만큼 기울어졌냐를 나타내는데, 자, 각도를 나타내는 또 다른 반직선이 필요하죠. 직선 하나가 더 필요하잖아. 선이 하나가. 자, 이 선을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한다? 동경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즉, 시초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서 위치에 있는 선을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하고? 동경이라고 하고, 그 사이의 크기를 무엇이다라고 한다? 각도라고 얘기를 한다. 알겠지? 시초선과 동경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어요? 시초선은 뭐? 각을 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선, 기준이 되는 선이고, 동경이라는 건 이 각으로부터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냐를 나타내는 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기본적인 용어니까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 선이 있는데, 문제는 이 선이 여기에는 있지만 얘가 한 바퀴 돌아서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100바퀴 돈 다음에 여기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여기서부터 요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얘가 실질적으로 이 시계바늘이라고 생각하면 돼. 시계바늘로 돌아서 몇 바퀴 돈 다음에 여기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한다? 일반각이라고 표현을 해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해? 일반각.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만큼은 각도를 나타내는 단위는 세타, 단위가 아니라 문자.
미지수를 우리는 보통 세타라고, 방정식은 xy를 쓰잖아. 각도에서는 세타를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세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동경이라는 위치가 시초선에부터 얼마만큼 돈 다음에 여기로 왔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우리는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자, 원 한 바퀴 몇 도예요? 360도죠? 360도씩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죠? 거기에다가 n을 곱해줘. n을 곱했으면 다시 제자리로 왔겠죠? 거기에 얼마만큼 더 가야 돼?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세타만큼 더 간 거지. 자,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다 라고 한다? 일반 각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알겠지?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여러분들 꼭 이 일반각의 기준을 알아야 돼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를 때는 무조건 360n을 해줘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운 건 좌표평면이니까 한번 좌표평면을 해주자. 좌표평면에서 x축의 양의 방향 요거를 우리는 무엇이다 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시초선이라고 규정을 했다. 약속을 한 거야. 그럼 얘부터 우리는 나타낼 건데 우리 좌표평면은 총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눠요? 4개 구역으로 나누죠. 첫 번째를 뭐라고 하고? 제1사분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를 뭐라고 하고? 제2사분면 세 번째를 뭐라고 하고? 제3사분면 네 번째를 뭐라고 한다? 제4사분면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동경이 1사분면에 위치한다면 동경이 몇 사분면? 1사분면에 위치한다면 우리는 그 값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는 거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1사분면의 각은 몇 도부터? 만약에 동경이 여기에 있으면 얘는 몇 도가 될까? 일반각이? 0도일까? 동경이 여기 이렇게 있어. 그럼 얘는 몇 도일까? 실질적으로 시초선에서 여기까지로 움직인 각이 있어 없어? 없어. 0도야. 하지만 선생님 얘기했잖아. 몇 바퀴 돌아서 여기에 왔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 무엇을 더해주면 돼? 360도 n을 더해주면 돼. 자, 얘부터 어디까지 있는 거야? 요만큼 가면 몇 도 간 거예요? 90도 간 거죠. 그러니까 90도 플러스 360n이 된다. 이게 1사분면을 나타내는 일반각이야. 어떤 건지 알겠지? 자, 그러면 2사분면을 나타내는 일반각은 어떻게 될까? 90 플러스 360n부터 180 플러스 360. 그치. 360n부터 180도 플러스 360n이 된다. 그럼 3, 4분면도 충분히 나오죠. 얼마부터? 180 플러스 360도 n부터 어디까지? 270도 플러스 360n까지. 얘 다 도야. 알겠지? 그 다음에 얘는 4, 4분면은 270도 플러스 360도 n부터 얼마? 360도 플러스 360n. 얘가 되겠지? 그치? 자, 각 4분면을 나타내는 일반각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야 돼. 오케이? 이해됐어? 그치? 일반각, 시초선, 동경 이거의 의미는 알겠지? 얘가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뭔가를 할 수가 있어. 이제 그러면은 각도가 90도가 넘어가는 각들도 우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자, 반시계 방향으로 동경이 움직이면 우리는 양이라고 표현을 해요.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면 양의 각이라고 하고,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면 우리는 무엇이다 라고 한다? 음의 각이라고 표현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자, 시초선, 좌표평면에 시초선이 얘가 있는데, 자, 여기에 이 각의 크기는 45도.
여기에 요 각의 크기도 45도일 때 우리는 그냥 얘를 몇 도라고 얘기해요? 플러스 45도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몇 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마이너스 45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알겠지? 각도가 음이라는 거 우리 영하를 원래 의미했잖아. 영상 몇 도, 영하 몇 도. 그런 의미가 아니야 여기에서는. 아 그건 온도구나. 미안해. 그게 아니라 얘는 플러스 방향의 각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각도를 양의 각으로 표현하고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각도를 음의 각이라고 표현을 한다. 알겠지? 왜? 우리 사분면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분면이 1, 2, 3, 4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잖아. 그거에 따라서 각도도 음의 방향.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 음의 방향이라고 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나타내는 것이고, 자, 여러분들 책을 보면은 선생님이 어디까지 설명을 해준 거야? 지금 현재 130, 131, 132페이지까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별거 없지? 그치? 개념을 우선 쭉 하고서 문제풀이 할까? 아니면은 개념 조금 하고 문제하고 개념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할까? 그냥 순서대로 할게.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 문제를 풀려면은 그가 필요하니까 그냥 쓰면서 할까? 그래도 빔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빔 프로젝트 사용하는 게 낫겠지? 자, 여러분들 134페이지에 몇 번 풀까? 34번 풀까? 36번 풀까? 아니, 366번 풀까? 367번 풀까? 응? 이게 쉬운 거니까 두 문제 그냥 다 풀어볼까? 자, 우선 366번 보시면은 이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래요? 4사분면의 각일 때 세타는 어느 사분면의 각인지 얘기를 하라고 돼 있다. 자, 이 세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4사분면의 각이래. 그럼 선생님이 얘기했지. 4사분면의 각이라는 건 자, 이 세타가 4사분면의 각이라고 돼 있는데 4사분면의 각이려면은 몇 도보다 270도 플러스 360도 n보다 커야 되는 거고 뭐보다 작으면 된다? 360도 플러스 360도 n보다 작아야 되겠지. 이게 4사분면의 각이니까. 자, 그러면 전체를 2로 나눠주면 135도보다 135에 180도 n보다 커야 되고 세타는 뭐보다 180도 플러스 180도 n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n이 첫 번째 n이 0도일 때 0일 때 한번 보는 거야. n이 0이면 세타는 뭐보다 큰 거고 세타의 값은 135도보다 큰 거고 몇 도보다 180도보다 작아야 돼. 그럼 몇 사분면 각이에요? 135도에서 180도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 얘는 제2사분면. 자, 두 번째 n이 1이면 135도 더하기 180도 보다 크고 세타는 180도 플러스 180도. 즉 얘는 얼마가 돼? 215도보다는 크고 세타가 뭐보다는 작아야 된다? 360도.
맞지? 맞지? 315도구나. 그럼 얘는 몇 사분면 각이에요? 얘는 제4 사분면 각이지. 그치? 자, 세 번째, n이 3이면 n이 3이면 135도 더하기 38, 24, 540도. 아, n이 2일 때가 되지. n이 2면은 360도 보다 크고 세타가 뭐보다 180도 플러스 360도. 근데 360도는 원래대로니까 얘는 그냥 135도보다 크고 세타가 뭐보다 180도보다. 얘도 뭐가 돼요? 제2사분면이 되는 거지. 그러므로 세타가 있을 수 있는 건 몇 사분면? 제4, 제2니까 몇 번이 답이 된다? 5번이 답이 된다. 자, 각도를 찾을 때는 무슨 각을 이용해야 돼? 일반각을 이용해서 나타내셔야 돼요. 왜 몇 바퀴 돈 다음에 저기에 있는지 모르니까 동경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367번) 해볼까? 아니면 너희들이 할래? 해봐. 다음 거를 보자. 다음 페이지. (369와 371) 풀어줄게요. 자, 369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잘 보이나? 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일 때 세타의 크기를 구하라. 자, 세타가 나타내는 건 180도에서 몇 도 사이? 360도 사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좌표 평면에 나타내 준다면은, 자, 세타가 있는 건 몇 사분면이에요? 3사분면 또는 4사분면에 있는 거죠. 그럼 우린 예를 들어서 세타가 몇 사분면에 있다라고 해보자. 3사분면에 있다라고 해보자. 예를 든 거야. 자, 그러면 4세타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라면 얘와 똑같은 직선상에서 어디? 반대 방향이니까 요 방향이 된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되는 거고 세타가 된다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간 게 뭐가 된다는 얘기야? 4세타가 된다는 얘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얘네들을 한번 생각을 해줘봐. 무엇을 할 거냐면은 우리는 요 각과 요 각은 어때요? 같죠? 요 각과 요 각은 같잖아. 뭐 이거는 필요 없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은 얼마가 될까? 이가 빨간색 몇 도? 빨간색 180도잖아. 그치? 이 각과 이 각이 같으니까 무엇에서? 4세타에서 무엇을? 세타를 빼주면 얼마큼 돌았는지 모르지만 요 4세타만큼 동거해서 요만큼을 빼주면 몇 도가 남아야 돼? 180도가 남아야 돼. 근데 이게 4세타가 몇 바퀴 돌고서 여긴지 모르니까 이 뒤에 무엇을 해줘야 되는 거고 360n을 더해줘야 되는 거고. 왜냐면 4세타가 몇 바퀴 도는지 모르잖아. 그치? 즉 얘는 3세타의 값은
180 플러스 360도 n이 되기 때문에 양변을 3으로 나누면 세타는 60 플러스 얼마가 된다? 120도 n이 돼야 된다. 더 생략해도 될까? 자, 그런데 이 세타의 값이 뭐보다? 180도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아야 되는데요. 360도보다는 작아야 된다. 문제에 써있죠. 자, 그러면 전체 60을 빼주면 120보다 커야 되고 120에는 뭐보다는 60 빼주면 300보다는 작아야 돼. 자, 바퀴라는 건 2분의 1 바퀴라는 건 없어. n은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돼? 양의 정수, 음의 정수가 아닌, 음이 아닌 정수. 즉 0, 1, 2, 3, 4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n값이 될 수 있는 건 1 넣으면 120이니까 안 되죠. 무슨 값밖에 안 돼? 2밖에 안 돼. 자, n이 2니까 우리는 세타는 얼마라고 할 수 있다? 60도 플러스 120도 곱하기 2 얼마? 300도라고 찾을 수가 있겠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어떤 건지 알겠어? 즉 그려보면은 얘에서 얘 빼주면 요만큼에서 요만큼을 빼주면 얼마가 된다? 180도가 남는다. 이거를 이용해서 푸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거 풀어볼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는 거고. 지워도 돼? 오랜만에 진도 나가니까는 적응 안 돼? 이렇게 다들 멍하니 있어. 정신 차려 이제. 기말을 대비하기 위해서 잠깐의 텀이 있을 때 배울 수 있는 건 배워놔야지. 자, 그 다음을 봅시다. 다음 문제는 370번. 자, 370번 문제를 봤더니 0보다 크고 360도보다 작은 세타이고 각 2세타가 나타내는 동경과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일 때 각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하라. 자, 그럼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좌표 평면에 나타내준다면 어딘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우리는 일사분면에 여기에 세타가 있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2세타를 2세타 얘가 2세타라고 해보자.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뭐의 대칭이래요? X축의 대칭이래.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칭이게끔 무엇이? 여기서부터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돌아서 여기까지 가는 데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3세타가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요각과 요각의 크기가 어떻다는 얘기? 같다는 얘기죠. 그치? 그러면 얘에다가 요각을 더해주면 뭐가 될까? 다시 여기로 돌아가겠죠. 즉 무엇이냐면 2세타와 무엇을 3세타를 더하면 무엇이 된다? 360n이 된다는 얘기야. 두 개를 더하면. 자, 그러면 얘는 5세타의 값이 360도 n이 되니까 세타의 값은 72도 n이 되겠지. 오르나는. 그런데 세타의 값은 뭐보다 크고 0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360도보다 작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n값은 72로 나누면 0보다 크고 72로 나누면 5보다 작은 거죠. 그러면 n이 1인 경우 세타는 얼마가 되고 72도가 되는 거고 n이 2인 경우 세타는 얼마? 144도가 되는 거고 n이 3인 경우 세타는 216도가 되는 거고 n이 4인 경우는 세타는 4, 7에 28, 288도가 되는
총 몇 개가 나온다? 4개의 각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할 수 있겠어? 오케이?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을 보자. 여기부터 이제 또 중요한 거야. 지워도 되겠어? 참고로 수험 어려워 얘들아. 특히 이 삼각함수 파트는 지금 나오는 거 어려운 거야. 한 번 들어서 이해하면 되게 자기 이해력이 되게 좋은 거야. 2번, 3번 반복해도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한 번 들었는데 나 모르겠다라고 포기해버리면 영영 못해. 모르겠어도 계속 듣고 계속 풀어봐야 돼.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내년 1학기 때 시험 볼 때 그나마 점수가 나와. 근데 아우 난 이거는 수상 처음 배울 때보다 수원 처음 배울 때 하나도 이해 안 돼. 모르겠어 하고선 안 해버리면 안 돼. 모르겠어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야. 한 번 듣고 이해하는 애들은 거의 없어. 물론 전국에 뭐 월등한 수학 이해력을 갖고 있는 애들은 빼고 일반적인 고등학생들이 수원을 한 번 듣고 이해하는 애는 없다고. 한 번 들으면 다 똑같이 뭐해?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래도 2번 듣고 3번 들으면 그제서야 알 것 같아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한 번 듣고 모르겠어요 라고 하고서 다시 안 보면 걔는 영영 모르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무슨 길을 걷는다라고 해? 수포자. 그치, 수포자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지. 그러니까 수원은 어려운 부분이니까 계속 반복을 해줘야 돼.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각을 나타내는데 도를 사용한다고 했잖아. 뭐뭐 도라고 표현했는데 얘를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한다? 60분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60분법은 무엇이냐면 원이 있는데 이 원을 중심으로부터 기준을 잡았을 때 이 한 바퀴를 몇 등분 했다는 거야? 360등분 했다는 거야. 360등분해서 그 한 칸을 몇 도라고 하자? 1도라고 얘기를 하자는 거야. 60분법은 원 한 바퀴를 그냥 몇 등분한 거다? 360등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이용해서? 각도기를 이용하죠. 각도기를 이용해서 눈금 몇 칸을 얘기를 하잖아. 그걸 나눈 것을 60등법, 60분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60분법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각도를 나타내는 단위를 도로 나타낸 새로운 단위 기호야. 근데 우리가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단위를 계산할 때 1kg과 1cm를 더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단위가 틀리면 계산이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지. 단위를 같게 맞춰야지 우리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는 여러 가지 실수와 각도를 이용해서 실수와 각도를 연산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각도끼리는 연산이 돼. 각도에다 2배, 3배 이런 건 되잖아. 근데 30도 더하기 3은 33도라고 얘기할래? 아니면 그냥 33이라고 얘기할래? 얘네들은 덧셈이 안 되죠. 그치? 일반적으로 크기와 도는 덧셈이 안 돼요. 그러면 덧셈을 하기 위해서 각도를 길이로 전환을 하는 거야. 환산을 하는 거지. 우리 미터는 센티미터로 바꿀 수 있죠. 단위 환산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치? 조금 더 하고 우리 따로 쉬는 시간 줘요. 혹시 다른 반하고 같이 쉬는 시간 가져야 되는 거 있어? 옆 반에 누구 친구 있어갖고 걔하고 같이 쉬어야 된다. 있어? 없지. 우리 조금만 더 수업하고선 하자, 알겠지? 자, 각도와 길이의 덧셈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덧셈을 하겠고 우리는 단위를 맞춰야 되겠지. 그 맞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법이 뭐냐면은 지금 배울 호도법이다. 각도를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이야. 근데 이게 무엇과 맞추기 위해서 크기와 길이와 맞추기 위해서 바꾸는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 즉 미터를
센티미터와 계산하기 위해서 1m는 몇 센티미터로 바꿔요? 1m는 몇 센치? 100cm잖아. 그치? 그림 그만 그리고 1m는 100cm 단위 전환을 하잖아. 마찬가지로 60분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즉 각을 나타내는 유일한 단위를 무엇으로? 일반적인 숫자와 덧셈 뺄셈 길이와 덧셈 뺄셈을 하기 위해서 단위를 전환하는 거야. 즉 1도를 몇 센치 이렇게 얼마나 크기로 바꿀 수 있는지를 우리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사용하는 게 호도법이야. 그러면 우리는 원 한 바퀴를 무엇으로? 360 등분한 게 60분법이라고 했다면 호도법이라는 건 원 하나가 있어. 근데 얘는 원이 크던 작던 비율이죠. 어차피 비율이니까 크던 작던 상관없이 360등분 하니까 1도는 뭐가 돼? 크기가 같아. 마찬가지로 호도법은 크기와 상관없이 반지름이 선생님 반지름이 1인원 그릴 수도 있고 3인원 그릴 수 있고 100인원 그릴 수 있잖아. 그건 상관없다는 거야. 왜? 각도를 나타낼 거기 때문에.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인원을 그렸을 때 무엇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원 둘레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우리 원 둘레의 길이 구하는 거 뭐였지? 2파이 R이었잖아. 반지름이 R일 때 원 둘레는 2파이 R이야.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얘 반지름의 길이와 같게끔 호의 길이를 자르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와 똑같게끔 호의 길이. 그럼 여기에 또다시 반지름의 길이만큼 R이 가겠지. 또 이렇게 또 반지름의 길이만큼 R이 갈 거 아니야. 그럼 얘를 R로 나눴으니까 몇 등분 되는 거야? 2파이 등분 되는 거야. 둘레가 이렇게 있어. 여러분들 실로 원 둘레 이렇게 쟀지. 그걸 일렬로 쫙 펴. 그게 2파이 R이야. 그 길이를 반지름 길이만큼 동강 내는 거야. 그럼 몇 등분이 나온다? 2파이 등분이 나오겠지. 그치? 그 한 칸, 요 반지름만큼 갔잖아. 요 반지름만큼 가서 생기는 요 각의 크기.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호도법인 1라디안이라고 얘기하잖아. 1라디안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이게 여러분들 호도법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야. 무엇으로? 반지름의 길이만큼으로 각을 표현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와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길이로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거 이해됐어? 그래서 각도를 무엇으로? 길이로 전환하는 방법이야. 오케이? 이걸 이제 계산하는 걸 이제 배울 거고. 우리는 1m를 센티미터로 바꾸기 위해서 100을 곱해야 된다는 계산법이 있잖아. 그치? 그 계산법을 할 거야. 1도를 어떻게 하면 라디안으로 각을 표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라디안으로 표현된 각을 어떻게 하면 60분법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거를 우리는 연습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얘는 자 360도를 원 한 바퀴를 360등분한 거잖아. 근데 얘는 원 한 바퀴를 몇 등분한 거야? 2파이 등분한 거죠. 얘는 원 한 바퀴를 원 하나를 360등분한 거라면 얘는 원 하나를 몇 등분한 거야? 2파이 등분을 한 거야. 그치? 그러면 간단하게 얘를 x도라고 하자. 요만큼 차지한 게 x도라고 한다면 x도 대 360도는 뭐? 얘 x도만큼을 우리는 라디안으로 표현한 건 y 라디안이라고 해보는 거야. 두 개의 값은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요게 있어. 원의 반지름 있고 요만큼을 60등분으로 하면은 x도가 되는 거고, 얘를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y 라디안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각이잖아. 근데 똑같은 원을 360등분한 거냐, 똑같은 원을 2파이 등분한 거냐의 차이야. 그럼 여러분들 내각의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잖아.
그러니까 뭐가 된다? 360도 곱하기 y 라디안 값은 뭐와 같다? 2파이 곱하기 x도와 같아. 그럼 각도로 표현된 걸 라디안으로 바꾸려면 y의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360도분의 2파이 곱하기 x도. 약분해주니까 뭐가 돼요? 180분의 파이 곱하기 x도가 되겠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60도는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니네 라디안 그냥 라디안 단위 한글로 쓰지?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몇 라디안인지 찾아보고 싶은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60도에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해준 얼마? 3분의 파이죠. 그럼 60도는 무엇으로? 3분의 파이 라디안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1m를 100을 곱해서 100cm라고 얘기하듯이 x도는 180도분의 파이를 곱해서 라디안으로 바꾼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그럼 선생님 x도는 몇 라디안으로 계산할 수 있냐? x도를 찾을 라디안이 주어졌는데 각도로 바꾸려면 얘는 뭐 하는데요? 2파이분의 360 곱하기 y 라디안이기 때문에 파이분의 180 곱하기 y 라디안이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몇 도로 할까? 3파이 라디안은 몇 도예요? 물어봤어.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 3파이에다가 파이분의 180을 곱해준 얼마가 540도가 뭐와 같다? 3파이 라디안과 똑같은 각을 갖는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자, 60분법을 호도법을 60분법.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거는 호도법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각도를 다 뭐로 이용했어? 도로 이용했죠. 몇 도라고 했잖아. 60분법으로 이용했단 말이야. 근데 앞으로 써야 될 건 호도법 각을 이용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는 연습도 해야 되지만 호도법으로 뭐를 주어졌어? 근데 우리가 그동안 많이 써왔던 숫자가 아니잖아, 각도가. 그러니까 얘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60분법, 호도법으로 되어 있는 걸 뭐로도 바꿀 수 있어야 돼? 60분법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돼. 왜냐하면 90도 하면은 직각이라는 게 한눈에 들어오잖아. 근데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2파이 라디안, 그럼 실감적으로 얘가 몇 도인지 감 와요? 2파이 라디안은 360도야. 아직까지는 그게 현실적으로 감이 안 오잖아. 그치? 2분의 1 파이 라디안이면 몇 도일까? 90도야. 이렇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안 오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우선은 연습을, 라디안 각도가 실질적으로 60분법의 각도로 표현해서 얼마나 크기로 되는지를 우리가 감이 와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해야 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쓸 거는 얘 하나라는 거지. 60분법은 원한바퀴를 몇 등분했다? 360등분한 거고, 라디안은 원한바퀴를 몇 등분했다? 2파이. 그걸 비례식으로 하면은 뭐 x값 구하려면 2파이로 나눠주면 되고 y값 구하려면 360으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 쉽게 식은 세울 수 있잖아.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60분법과 호도법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얘를 외우게 돼. 요거를 외우게 되는데 이거 자기 외우기 싫다. 그러면 60분법은 그냥 한 바퀴를 360등분, 라디안은 한 바퀴를 몇 등분? 2파이 등분. 비례식으로 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